안녕하세요. 수요일 식스센스 시작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장중에 주가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와 함께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반대로 코스닥은 장중 변동성이 컸고 890포인트를 아슬아슬하게 지켜냈습니다. 지수는 장 마감으로 갈수록 다시 반락했지만 상승 종목 수는 하락 종목 수보다 많았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개별주는 조금 오르는 시장이었죠. 지금 시장의 흐름이 바뀌는 건지 그 안에서 옥석가리기를 잘 해야 수익을 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은 중국과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들부터 체크를 해드릴게요. 중국에서 인프라 투자한다고 하면서 움직였던 종목들, 그리고 미국에서 AI 규제안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관련주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또 4월부터 시작해서 2분기를 주도할 섹터, 다음은 누가 되게 될지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고 그 소비가 이제 살아나겠다. 이제는 리오프닝주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도 기대가 많았었는데 그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제는 인프라 투자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2천조 원이 넘는 투자라고 하죠. 오늘 그 수혜 섹터로 건설, 기계, 장비 이런 쪽이 좀 떠올랐는데 이번에는 정말 이러한 섹터들이 인프라 투자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요. 네.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추산해서 이제 그 보도를 한 건데, 약 이제 그 12조 2천억 위안 정도에서 2,339조 원 정도를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제 11일자 보도를 했고요. 여기 이제 그 31개성의 이제 지출 계획을 공개한 그 21곳의 자료를 추산해가지고 이 정도 인프라에 투자를 했다라고 그 투자액을 좀 추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중국이 이제 부동산 개발이라든가 뭐 수출 쪽이라든가 그리고 인프라 이제 3대 축을 기축으로 해서 성장을 도모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집값도 문제가 되고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에 그 중국 이제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수출이 좀 감소를 했고 수출도 어렵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다시 한번 인프라 카드를 꺼낸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도 이제 생각보다 회복이 지금 빠르지 않고 좀 느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제 인프라 카드를 꺼낸 건데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지방 정부의 이제 그 재정 악화로 다시 이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이 카드를 쓰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쓰는 뭐 말 같은 그런 존재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결과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향후 굉장히 재정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근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좀 어쩔 수 없는 구입 귀차기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관련돼서는 이제 그 건설 장비 쪽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타났고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좀 대장주 역할을 한 것 같은데요. 뭐 추가적인 상승세는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는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중국 정부의 확정된 그 정책으로 발표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추산된 보도 내용이기 때문에 좀 여기서 뭐 추격 매수라든가 이렇게 붙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인프라 투자가 호재일지 악재일지 잠시잠깐은 좋겠지만 재정에는 조금 부담이 될 것이다.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추격 매수는 유의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김민기 PB님께서는 이 중국의 인프라 투자가 우리 경제에도 좀 보탬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 또 관련주들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5% 내리면서 하락폭이 확대됐거든요. 그래서 중국 내 제조업 활동이 좀 경직이 풀리지 않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것이 자체가 좀 리오프닝의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고 경기 회복 예상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내수 부양을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뭐 할 것이다라는 그냥 뭐 블룸버그 통신의 그런 추산치인데 이것은 당연히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에 이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만약 이것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면요. 그리고 또 일단 3월 중국의 중장기 대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 52% 증가하면서 2월보다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국의 중장기 대출이라는 지수는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좀 선행하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중국의 가계들의 중장기 대출 자체가 증가한다는 뜻은 중국 내에 있는 소비 심리가 다시 좀 상승한다는 의미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중국의 내수 활성화와 국내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뭐 정확히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국내 건설 기계 섹터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은 이 중국의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게 확인이 된다면은 이런 경기 민감주, 시클리컬 업종들의 실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을지, 오늘 잘 갔던 뭐 현대두산, 인프라코 같은 종목들, 그 종목도 그저 단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실적 개선도 같이 나오면서 주가도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뭐 좀 오늘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좀 이슈는 좀 반영이 좀 되지 않나 싶고, 어차피 이제 인프라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은 뭐 그 건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고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장비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구리 원자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서 관련된 섹터들은 뭐 그 결과적으로는 그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어떤 보도에 의해서 뉴스에 의한 그 상승이기 때문에 이게 네. 이제 정책적인 테마로 바로 이어지기보다도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이 추가 상승 나오면서 꺾일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일단 그렇게 보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중국 정부의 발표가 나오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고, 또 두 분의 의견은 이런 시클리컬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보는 것이나 추격 매수는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중국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오랜만에 AI 관련한 뉴스가 나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만에 사용자 1억 명을 넘었던 챗GPT, 미국 정부가 챗GPT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난달에 부장님이랑 AI를 다뤘었는데 그때는 한국 기업이 많이 올라서 만약에 보신다면 미국 기업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AI 관련주가 정말 쭉 소외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미국에서 나온 뉴스가 AI 그룹주에 더 악재로 작용을 할까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었고, 이제 대장주 뭐 솔트럭스 계속 이제 그 매물이 좀 나오는 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보통 대장주 꺾이면 다른 종목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정부가 그 챗GPT 관련돼서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를 이제 검토를 한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이게 윤리적으로 많이 좀 문제가 최근에 되고, 또 그 정보에 대한 정확성이라든가 어떤 그 산업 윤리와 관련된 좀 잘못된 내용들이 부작용들이 영향이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센티를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더 주가 측면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추가적인 하락세가 예상이 좀 되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좀 주도권을 이제 그 전에 그 챗GPT라든가 AI 섹터 가져갔다가 오늘 좀 조정을 받게 됐지만 2차전적으로 주도권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글로 더 이상 쉽지 않을 거라고 봐서는 그쪽 AI 관련된 종목들은 뭐 많이 올라간 종목들 위주로는 좀 빠져나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2차 전지로 주도주를 좀 뺏겼기 때문에 AI 섹터는 투자 심리 악화가 조금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김민기 PB는 이런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AI 섹터가 주도권을 빼앗겼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동의를 하십니까? 네, 동의하고 있고요. 일단은 워낙 지금 시장 자체가 순환매가 네. 빠르기 때문에 AI가 다시 주도주를 되찾아오는 기간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미국 정부가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를 사전 검토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좀 악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게 볼 뉴스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요? 왜냐면 실제로 이제 AI를 활용한 뭐 무분별한 정보나 윤리에 관한 문제는 사용자로 하여금 좀 거부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하는 오히려 이러한 생성형 AI가 제도권 안에서 역량을 좋은 쪽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보호막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생성형 AI라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미래고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안정성 평가를 하고 인증을 서주는 것이 관련 기업들 입장에서는 호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줬던 부분을 정부가 나서서 해소해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장기적으로 본다면 관련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 네. 그렇다면은 뭐 AI에 대한 관심이 어쨌든 다시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에 대해서도 궁금하거든요. 사실 어느 시점이라고 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좀 GPT-4가 공개되고 다시 네. 한번 시장의 관심을 좀 크게 받게 되는 시기가 아마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올해 GPT-4가 대충 올해 안에는 공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연말쯤 됐을 때나 다시 네. 좀 관심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사뭇 다릅니다. AI 투심이 조금은 악화될 것이다라는 의견과 관련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호재가 될 것이다. 하반기쯤으로 대충 시기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쯤에 한번 AI 관련주들 다시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는 주도주 찾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월평균 수익률을 보면은 1년 중에 4월이 수익률이 가장 높은 달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소외되지 않게 주도주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잘 해봐야겠죠. 우리 PB님이 뽑은 4월달 주도 섹터 어느 쪽으로 보세요? 저는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약바이오를 좀 다음 주도주로 많이들 뽑으시더라고요. PB님이 다음 주도주를 제약바이오로 꼽으시는 이유랑 그 안에서 뭐 대형주를 봐야 되는지 중소형주를 봐야 되는지 옥석 가리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1분기 실적에 있어서 바이오는 딱 컨센 정도의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단은 바이오는 계절성이 좀 존재하고요. 네. 영업일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직전 4분기에 좀 진행한 공격적인 영업의 비용이 좀 1분기에 전가되기 때문에 1분기에서 뭐 어닝 서프라이즈 같은 것은 기대하기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바이오가 많이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좀 주가가 많이 꺾였었는데 요즘에 다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에서 빠져나온 자금은 성장성과 큰 수익에 조금 취해 있는 자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금들은 성장성이 부여된 섹터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 다음 타자로는 바이오가 지목된 듯 하고요. 하지만 이게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바이오의 이익의 절반을 차지하는 뭐 CMO나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 실적이 좀 나와줘야 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오 대형사들의 전망은 좀 밝은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 10월에 자공장이 가동됐고 이것이 뭐 3분기 실적으로 반영될 것이고 세트리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유플라이마가 뭐 5월에 FDA 승인되고 7월 미국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가장 결정적으로는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일정에 바이오텍 기업들과 동행한다는 건데 네. 이렇게 국론으로 채택되면 테마를 좀 크게 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좀 기관들이 접근하기 쉬운 바이오 종목들인 좀 대형, 좀 시총이 큰 바이오 위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PB님은 4월달 주도주로 제약바이오를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대형바이오주를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부장님은 이 다음 주도주가 제약바이오가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뭐 제약바이오 섹터는 지금 이제 그동안 많이 이제 빠졌고 최근에 네.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이제 셀트리온 그룹도 이제 반등이 시작되면서 이제 순환 매조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바이오 쪽에서도 최근에 시세가 많이 나왔던 거는 기존의 어떤 전통 제약바이오 쪽이 아니라 뭐 뷰노라든가 약간 새로운 그 신규 종목들이 좀 움직임이 좀 강했고 이제 매물이 없었던 쪽이고요. 네.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빠져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매물대가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주도주 역할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성장성이 지금 이렇게 그 실적도 보면은 그 바이오 섹터들이 이제 약간 들쑥날쑥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빠진 쪽에서의 이제 수익률 게임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순환매라 좀 보고 있고 여전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주도 섹터로 좀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오늘 이제 그 2차 전지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았던 거는 이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투자 주의를 있는 상태에서 네. 오늘 그 소위 말해서 시온 리포트가 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할 얘기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뭐 에코프로라 에코프로 BM에서 일제히 지금 그 시온 리포트가 네. 나왔거든요. 외국계에서도 나오고요. 네, 뭐 예를 들면 하나 그 투자 그 라운드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그 자회사의 그 지분 가치가 좀 산정이 좀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35%인데 향후 영업이익을 4.5% 잡았던 것들이 내부 거래를 다 뺐는데 지금 그렇기 때문에 내부 거래를 뺐다 그러면은 에코프로 BM으로 그 이익이 넘어가야 되는데 그거조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데한 밸류가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캐파가 이거 82,000톤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수산의 리튬에 대한 공급 캐파가 지금 그 수산의 리튬 톤당 그 72,000달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그 이제 환율 1,200원까지 곱하고 하게 되면은 그 동사 이제 여기 영업이익률 한 40% 정도 나오니까 이거 계산해 보면은 좀 밸류가 좀 나오고요. 실제 이제 그 82,000톤에 그 이제 환율 1,200원 계산하게 되면은 82,000톤에 대한 그 매출이 약 그 7조가 넘고요. 여기에 대한 그 영업이익이 40% 하게 되면 2조 8천억 정도 되는데 2조 8천억에 그 동사 이제 2027년도 기준이거든요. 네. 그럼 이거 영업이익 배수가 얼마나 줘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될 거고 양극재 기업들 30배 정도 된다고 했을 때 30배 주면은 그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기업 가치가 85조입니다. 그 현재 지분 100%인데 향후에 상장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뭐 30% 구주 매출이라고 보고 30% 할인하고 네. 또 이제 지주사인 거 감안해서 한 40% 할인하게 되면은 이 지역 가치는 35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에코프로 오늘 뭐 시가총액 좀 빠져서 이제 20조 밑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에코프로 BM만 보면은 지금 그 에코프로가 좀
거의 다 주가 다 왔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네. 이노베이션 가치가 전혀 좀 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또 에코프로에 대해서 뭐 아직은 일제히 매도 리포트가 나왔지만은 여전히 또 긍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세요. 그렇다면은 주가 뭐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유자분들은 조금 차익 실현을 하고 신규 진입은 지양을 해야 될지 2차 전지에 대해서 아마 어떻게 보유하신 전략을? 분들이 뭐 에코프로 네. 비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도를 잘 안 하실 겁니다. 네. 이제 특히 개인 투자자들도 많은데 지금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매도할 물량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지금 오늘 에코프로가 빠졌던 것들이 이제 어떤 투자 주의라든가 뭐 향후에 더 주가가 더 급등하면은 투자 경고까지 가고 네. 그렇게 되면 MSCI 편입도 불발될 수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좀 쉬었다고 보고 있고요. 비행 같은 경우 오늘 5일선도 터치를 안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5일선 터치했기 때문에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많이 가는 종목들이 쉬어줘야 다른 섹터들이 같이 올라오고 시장 전체가 올라가는 긍정적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쉴만한 곳에서 쉬었는데 마침 또 막재 리포트가 나왔다라고 그렇게 보시겠고요. 저는 굳이 가지고 계신 분들 매도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그렇다면은 이 종목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2차 전지 안에서라든지 뭐 다른 종목들 우리가 좀 잡아볼 만한 섹터나 종목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예, 보통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이 네. 좀 강세가 전통적으로도 많이 나왔고요. 삼성전자가 4월 달만 되면은 좀 유독 강세가 흐름이 전통적으로 매년 이렇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 코스닥 쪽보다는 코스피 종목 쪽에서 지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여전히 뭐 그 자동차 섹터에는 현대기아차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쪽으로 굳이 보신다면은 지금은 오늘 뭐 유독 강세 어떤 뭐 코스코 홀딩스 정도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그룹주들이 이제 쇼커버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아서 뭐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밸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상승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저점에서 한 22%, 삼성전자 우선주가 저점에서 9% 정도 올라와서 그 매수 그 메리트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좀 더 있어 보이고 배터리 셀 쪽에서는 지금 움직임 가장 없는 이제 삼성 SDI 정도 좀 괜찮을 것 같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 시에는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코스피 대형주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장님은 일단은 주도주는 2차 전지 그리고 코스피 대형주, PB님은 제약바이오 이렇게 주도주로 꼽아주셨습니다. 뭐 4월이 수익률이 높은 달이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 안에서 저희가 답을 찾아보면서 수익을 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외에 오늘 이슈가 나왔던 종목들도 내일 전망을 체크해 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특징주가 올라왔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급등을 보여줬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봇주 안에서 주인공이었던 T로보틱스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레이크 머티리얼즈입니다. 이 황화 리튬을 대량 생산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주가가 일주일 만에 40% 넘게 올랐고요. 또 어제 오늘 급등을 보여줍니다. 두 분의 생각은 어떨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의견은 나뉘어졌습니다. 아침에 매수 리포트 나왔는데 목표가를 또 바로 넘겨버리더라고요. 네. 또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오고 있던데 그런 부분으로 노 의견 주신 걸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좀 자금이 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뭐 추가로 진입하시거나 그런 거는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 이 황화리튬이라는 것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가 뭐 많이들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저는 아직 그 의견에는 좀 물음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가 때문인데요. 일단은 레이크 머티리얼즈의 황화리튬 뭐 품질에 대한 증명도 아직이긴 한데 일단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가 좀 많이 시간이 꽤나 많이 남았다는 점과 높은 단가로 인해서 쉽게 완성차 업체가 도입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노라고 했습니다. 2차 전지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고 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 의견으로 노를 주셨어요. 부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스 의견 주셨어요? 네, 뭐 앞에 말씀하신 건 동의를 하고요. 그 추가적인 측면에서 추가 상승 나올 것 같아서 그 예스 드린 거고요. 네. 그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돼서 이제 동사가 이제 황화 리튬을 고가 원재료 업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관련된 특허를 보유했다고 이제 작년 이제 6월달에 그 공개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생산 투자가 시설 투자가 좀 들어간다는 얘기가 좀 있어서 어제부터 이제 주가가 급등 나왔고 오늘 이제 추가 급등 나왔는데 오늘
2차 전지 섹터로 분류되던 쪽에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고래 밀렸고 원래 그 레이커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소재를 봐야 되지 2차 전지 관련주는 아니거든요. 여기 관련된 특허로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반도체 생성에서 들어가는 그 메탈로셈 그 촉매 그가 좀 필요하거든요. 그걸 만들 때 여기 들어가는 그 트리메탈 알루미늄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듭니다. 이 모멘텀으로 실적도 괜찮고 주가도 이제 2차전 그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오히려 고점을 뚫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오늘 이제 황화 리튬에 관련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급등이 나왔고요. 모멘텀으로는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시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는 이걸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잡기는 어렵고 시세상, 기세상 오늘 윗꼬리를 좀 추가적으로 많이 하는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봐서 내일 추가 상승 나오면은 매도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매도를 해야 한다. 네. 우리 데니님께서는 황화 리튬의 파워를 관가했다. 또 기회가 오겠지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이제 뭐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이제 이거 좀 매수는 좀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 올라갔던 것들을 반도체 소재 모멘텀으로 오다가 이제 2차 전지 모멘텀으로 갑자기 붙어서 간 거고요. 네. 이 황화 리튬에 관련된 매출은 쉽게 일어나지는 않을 거로 좀 보고 있어서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겠고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세가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정도 나왔을 때 매도이시고 만약에 시가가 빠진다, 시가 네. 빠지면 바로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예스를 주신 것 같아요. 아직까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 모멘텀이 반영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갈렸고요. 다음은 오늘 로봇주 주인공으로 등극한 T-로보틱스 보겠습니다.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에 로봇을 수주했고요. 또 상한가 풀리지 않고 오늘장 주가 마감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어떨지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시죠. 네, T-로보틱스는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어요. SK온과의 이번 수주가 일단 한 개 라인 분량의 수주인데 앞으로 SK온이 50개가 넘는 라인 증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도 T-로보틱스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전 충분히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T-로보틱스는 본래 디스플레이 위주의 이성 로봇을 하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로봇주로서 타사 대비 시장의 관심을 생각보다 많이 못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일단은 좀 디스플레이 여파이 안 좋았고 디스플레이 장비주라는 인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T-로보틱스는 AMR 로봇을 하는 기업인데요. 스마트 팩토리에 도입하는 로봇 중에서 AGV랑 AMR이 있는데 이렇게 T-로보틱스가 하는 AMR은 좀 자율주행을 수행하는 로봇입니다. 작업 환경에 맞춰서 디테일한 요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로봇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연동될 수 있는 시스템까지 같이 세팅을 해야 돼서 같이 판매가 되는데 일단은 이 4월 11일 T-로보틱스의 공시를 보면은 SK온의 2차 전지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295억을 수주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로봇만 판 게 아니라 시스템도 팔았고 또 이 대기업의 물류 자동화는 여러 업체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재고 관리나 부품 관리 그리고 수리 문제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수주가 나온 업체는 특별한 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바꾸지 않기 때문에 이번 SK온 수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295억이 이제 한 개 라인의 수주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뭐 SK온이 향후 50개 라인까지 증설을 계획한다면 뭐 1.5천억까지 수주가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뭐 전부 수주가 발생하는 게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시총과 수주 계획을 봤을 때는 매력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지금도 매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뭐 추가적으로 수주 금액이 더 커질 수가 있고 뭐 1조 원이 넘는 규모의 수주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장님도 이 T-로보틱스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도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보세요? 뭐 트레이딩 쪽에서는 12,000은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거기 지지되는 거 보고 지지되면은 뭐 접근해 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제가 뭐 굳이 그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 동사가 이제 T-로보틱스가 한 개 라인 수주한 것 때문에 향후 이제 잠재 수주가 가능한 게 한 1조 5천억 된다고 네. 얘기는 했는데 이게 T-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이제 SK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이제 그 설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자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SK가 전통적으로 좀 외부 업체에다 물량을 많이 주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서 그때 될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분석이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만약 매수를 좀 보시는 분들은 어쨌든 그 12,000원을 라인을 잡고선 접근하시는 게 좀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2021년 1월과 2월 고점이 12,000원이거든요. 거기를 이제 상한가로 뚫었기 때문에 뭐 추가 상승은 나오는데 매수 그 눌림을 주고 준다 그러면 거기서 좀 보시더라도 내일 갭으로 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쫓아가기에는 좀 놓쳤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 상승은 나오겠지만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접근해 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로봇주를 만약에 본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주는 지금 기회로 삼아봐도 될까요? 지금 뭐 로봇도 좀 보고 있지 않아서 마땅히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전체적으로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고 피비님께서는 다른 덜 오른 로봇주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로봇주를 제가 보고 있긴 한데 그 덜 오른 로봇주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좀 상대적인 매력도가 좀 부족한 기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요즘 뭐 잘 가고 있는 SPG 같은 기업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이외에 다른 뭐 좀 소외되어 있는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들의 진짜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좀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로봇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만약에 보신다면은 그 안에서 SPG 감속기 기업을 꼽아주셨어요. 로봇주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정말 잘 갔죠. 그동안 제약바이오 다룰 때마다 헬스케어가 탑픽으로 제시가 됐었는데 꾸준히 또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요. 어느새 주가는 전고점 부근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도 체크해 볼게요. 헬스케어 역시 두 분 다 예스를 주셨어요. 김민기 PB님은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라고 하셨으니까 예스 의견이실 것 같았는데 오늘 또 급등 마감했잖아요. 네. 지금 시점에서 봐도 됩니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단 사업 자체가 지금 일단 전망이 괜찮고요. 일단 유럽 시장에서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에 신규로 진입하는 유플라이마가 뭐 이제 FDA 승인 받고 7월에 출시되고 하면은 좀 그 모멘텀이 나올 것 같고요.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좀 셀트리온 이 형제들의 합병 이슈도 좀 고려를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현재 합병 준비가 완료되었고 하반기에 뭐 금융시장 안정화가 이루어졌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좀 합병이 추진될 거다. 그래서 뭐 올해 안에 합병이 완료될 거다라는 전망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합병이 됐을 때 이 3사에 흩어져 있던 뭐 인적 자원이나 연구 개발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수월하게 공유되는과 동시에 또 소액 주주들과 해외 투자자들의 요구 사항이 바로 3사 합병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주주 친화적인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뭐 주가 부양의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합병 이슈가 주가 부양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부장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대해서 예스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셀트리온 삼형제 안에서 헬스케어가 탑픽이실까요? 주가 심어는 제약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제약. 매매 관점에서는 제약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뭐 그 모멘텀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주가가 이제 반등했던 트리거가 이제 서정진 그 회장이 이제 복귀였었고 그게 좀 이어지고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이제 신약 모멘텀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셀트리온 그룹주 자체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그 4월 달에 강세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항상 강세가 있었고요. 작년에도 4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이제 그 5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반등 나왔고 그 전에도 4월에서 5월 달 반등. 올해도 이제 올해는 좀 빠르게 3월부터 해서 이제 그 4월 달에도 강세가 나와서 앞단에 이제 한 7만 한 6천 원 정도 매물대를 좀 뚫어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뭐 뚫은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또 이제 그 매물대가 대략 한 8만 4천 원이 있어서 여전히 이제 그 급락 서정재장이 이제 그 어쨌든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로부터 급락한 이후로 계속 지금 물량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7만 6천 원, 8만 4천 원 여기를 뚫어주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걸 다 뚫어주면은 그래도 위에 또 매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상승은 좀 만만치 않은데 여기 좀 가벼운 쪽은 좀 제약적이 좀 더 가볍지 않나 봤을 때는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는 제약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또 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이 또 여쭤보셨는데 4월이 확률적으로 수익률이 좋다라고 한다면은 5월은 좀 대체적으로 좀 부진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5월에는 그렇다면 조금 매도하고 떠나가야 되냐라고 또 질문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5월까지 대체로 좋았었더라고요. 5월까지도. 그리고 그 6월 달에 꺾이는 경우가 많았고 그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만 조금 특이하게 한 8월까지 그 7월까지 좀 강세가 좀 이어졌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쭉 그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 작년에 그 2분 그 3분기 때 그 저기 대형주들이 좀 강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그때 이제 강했던 섹터가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주로 이제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게 강했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삼성 SDI가 그때는 주도주였고 그래서 대형주 쪽이 좀 그 4월부터는 좀 올라가는 게 매년 그래서 그 코스 닥에서 특히 이제 대형주 쪽은 이제 바이오 쪽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셀트리온도 코스피 종목이니까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그 대형주 4월달 강세의 영향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신약 모멘텀을 눈여겨봐도 좋겠다. 그룹주 안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 또 5월까지는 대형주 쪽이 선방을 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투자 판단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정말 많은 이야기 나눠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김민기 PB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